안녕하십니까. 퓨처오브 단넷입니다. 이번 시간에 링큐 조인이 들어가 있는 파트 5를 마지막으로 링큐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파트 4에서 문제로 드렸었던 리스트 형태를 메뉴로 계층형 구조로 만드는 링큐식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자, C 메뉴 리스트에서 from 해가지고 하나 땡겨오죠. 그래서 C 메뉴를 하나씩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땡겨오면서 이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메뉴의 페어런츠 아이디를 그룹핑을 해서 이 서브 메뉴라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즉 메뉴에 들어가 있는 페어런츠 아이디를 가지는 그룹을 하나씩 만들어서 서브 메뉴라고 집어넣고요. 이 서브 메뉴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C 메뉴 리스트의 페어런츠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녀석이 널이 아니면 얘의 서브 메뉴에다가 서브 메뉴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얘를 즉시 실행이 되도록 카운트라고 해서 이렇게 맨 끝에 카운트를 준 이유는 즉시 실행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가 메뉴 1, 메뉴 11, 메뉴 12 네, 이런 식으로 하이러키 구조를 가지는 녀석이 반환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트리뷰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은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게요. 우선 이제 컨버전 오퍼레이터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기존의 이런 형태를 또 좀 다른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애들이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애들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oList. toList는 enumable을 리스트 형태로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numable t에 있는 녀석들을 toList 형태로 변환해서 리스트로 넣어주는다.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오브 타입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오브 타입은 이 enumable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가지고 걸러서 리턴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here 사실은 뭐 where 해가지고 무슨 타입이 어쩌고저쩌고 get 타입 해서 타입을 비교를 해서 뭐 반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of 타입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여기 더블인데 만약에 이 넘버스라는 enumable 안에 더블형, 인티저형, 뭐 싱글형 등등이 들어가 있을 때 나는 더블만 리턴을 받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of 타입에 더블이라고 써주시면 이 더블이 리턴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먼트 오퍼레이터에서는 first of default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first of default. 저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면 single or default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first over default 말고 single over default나 아니면 single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싱글만 쓴 경우에는 하나가 반드시 반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으면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요거 싱글 오와 디폴트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있으면 반환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라면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제 무조건 그냥 첫 번째 녀석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했을 때는 first와 default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너레이터 오퍼레이터인데 여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뭘 만들 때 아니면 중복 실행을 중복 작업을 뭔가 해야 될 때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퀀티파이어, any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enumerable 그 리스트에서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느냐. 지금 일반적으로는 카운트를 쓸 수도 있는데 카운트는 이제 숫자를 반환을 하는 거고, 요 any는 이 하나라도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의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f문에서 true, false로 리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any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가 아닌 모두 다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는 or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그리게이터 오퍼레이터에서는 주로 이제 카운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무슨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사용을 하시면 계산 결과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예제들은 설명을 하나씩 안 드리려고 해요. 올려도 인기가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equential operation, conca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찝이 있습니다. concat은 union이랑 비슷해요. 두 개의 이너머블을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니온에서는 중복 제거를 했었죠. 근데 얘는 컨캣은 그냥 무작정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넘버 A, 컨캣 넘버 B라고 하면 그냥 넘버 A하고 넘버 B를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찝은 마찬가지로 찝은 시퀀스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병합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벡터 A가 있고 지금 벡터 B가 있는데 벡터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고 벡터 B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벡터 B가 더 길죠. 얘는 인덱스가 1에서부터 뭐 2까지 있었다. 5까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1에서부터 10까지 있으면 요만큼에 대해서만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인덱 요 1번하고 요 1번을 두 개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벡터 A 찝에 벡터 B라고 했을 때 여기 A와 B는 A는 벡터 A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B는 벡터 B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A하고 B를 곱했죠. 그래서 여기가 1, 2라고 하면은 1 곱하기 2는 2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2라는 녀석이 그 결과들이 주로 여기 생기겠죠.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리턴을 해주는데 이 뒤에 썸이 있으니까 뭐요? 얘네들 요 A하고 B를 곱한 값을 전체 썸을 내주는 녀석이 지금 요 문장의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시퀀스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병합을 하고 그 병합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곱하기를 했지만 그냥 문자열인 경우에 더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을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그리고 쿼리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default execution이라고 해서 지연 실행 쿼리가 있고, 그 다음에 forcing immediate execution이라고 해서 즉시 실행 쿼리가 있다.
그래서 지연 실행 쿼리는 뭐고 직수 실행 쿼리는 뭔지 이런 내용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조인 오퍼레이터. 얘가 링크 중에서 제일 신박한 녀석입니다. SQL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그 쿼리에 보면은 이제 랩트 조인, 이너 조인 뭐 이런 조인들 문이 있어요. 그 조인 문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들을 싹 긁고 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조인 문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시퀀스에서 값을 조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로스 조인은 말 그대로 그냥 조인이 이너 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너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조인문의 기본 구성을 봅시다. 자, 일단 조인문은 조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라는 시퀀스하고 프로덕이라는 시퀀스를 조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on 다음에 on이 여기 꼭 들어가죠. on. 그리고 C라는 건 여기서 카테고리였죠. 카테고리와 equal도 여기서 join에서는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on 요 항목, 그 다음에 equal 요 항목. 즉, 이 항목하고 이 항목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뭐예요? 이너 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카테고리가 C니까요. C와 프로덕에 있는 카테고리를 비교를 해서 같은 녀석을 셀렉트를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이 요 내용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크로스 조인 쿼리 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하고 프로덕하고를 조인을 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C와 P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조인을 한다. 그래서 결과를 셀렉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카테고리에 C, 프로덕 네임에는 이렇게 얘 지금 이렇게 리턴 시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그거였죠. 튜플이죠. 튜플로 리턴이 되는 거죠. 네.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름 튜플인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튜플로 리턴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확인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베버레이지라는 녀석이 이게 그거죠. 네, 여기 카테고리. 그래서 카테고리가 지금 뒤에 나오도록 했고 프로덕 네임이 앞에 나오는 거니까 베버리지 이렇게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12개의 프로덕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또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이 됐습니다. 이게 이너 조인인 거죠. 만약에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녀석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룹 조인. 그룹 조인은 그냥 조인이랑 이너 조인이랑 조금 다르게 그룹을 한번 더 쓰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인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 on 나왔고요. 그 다음에 equal 나왔어요. 다 똑같죠. 위에랑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 여기 뭐가 있어요? into ps. into 뭐였어요? 여기 그룹 바이에서도 사용했었죠. 그룹 할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조인을 한 결과를 PS라는 곳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select 어떻게 해요? 카테고리와 프로덕스를 각각 카테고리와 프로덕스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튜플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똑같죠. equal p의 카테고리 into ps.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출력을 해요? 이렇게 다중폼 포이치문으로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베버리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의 그 프로덕트 네임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룹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룹핑 돼 있다. 크로스 그룹 조인. 얘 이제 크로스 조인하고 그룹 조인을 다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크로스 그룹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조인 그 다음에 on equal into ps 했는데 이게 그냥 ps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얘를 한번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from p in ps. 예, 이거 이제 ps 안에 있는 그룹핑이 된 녀석이잖아요. 그룹핑이 되어 있는 그 결과를 다시 p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select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차이점은 뭐예요? 없죠. 맨 위의 놈이랑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이 상태에 차이점이 없는데, 자, 요 다음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자, left outer join. left outer join은 뭐예요? 왼쪽에 있는 항목들은,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왼쪽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중복인 것만,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녀석들만 리스트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레프트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모두 다, 오른쪽은 그 왼쪽에 있는 녀석이랑 이 조인이 되는 녀석들만 해가지고 조인을 하는 걸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여기는 조인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on 나오고요. equal into ps까지 나오고 from도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 뭐가 틀려요? 여기 뒤에 ps 뒤에 default or if empty라는 이걸 뭐라고 하죠? 람다식이라고, 여기서는 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ps가 기본 값이거나 아니면 빈 값을 리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select category C product name P. 그래서 P가 없으면 어떡하냐? no product이라는 이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product name을 출력을 해라. 네, 이런 식으로 left out join을 걸었죠. 여기 no product 있네, 그쵸? 있군요. 네. 베지테이블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no product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는 모두 다 포함을 했고요. 오른쪽에 프로덕트 중에서 해당 카테고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다른 건 없죠? 네, 뭐 하나, 딱 요 카테고리 하나만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자, 그럼 right outer join은 어떻게 하나요? left outer join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right outer join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위에 있는 거 앞에 하고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이렇게 위치를 바꾸세요. 위치를 바꿔서 사용을 하세요. 이거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right outer join은 left outer join처럼 이렇게 이 뒤에 있는 값을 뭘 바꿔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럼 다중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저도 이게 처음에 이 랩트 조인문을 참 찾아서 사용을 하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중키인 경우에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안 돼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테이블의 그 SQL문을 보면 키가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리스트에서도 키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new
아노니머스 타입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아노니머스 타입을 하나 만들고, 얘하고 equal, 그 다음에 new, 또 여기도 아노니머스 타입. 그래서 이 아노니머스 타입과 아노니머스 타입끼리 비교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다 조인문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문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경우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메뉴 항목을 추가 삭제하는 화면에 등록된 메뉴와 미등록 메뉴를 분리해서 보여주는 경우에 그거를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경우죠. 자,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자, 여기에 리스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뭐 화살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등록되어 있는 메뉴들, 여기에 미등록 메뉴들이 있어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메뉴는 여기에 나오면 안 되겠죠. 서로 분리를 해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런 레프트 조인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건 전체 메뉴예요. 전체 메뉴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 중에 이게 등록된 메뉴인 겁니다. 등록된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메뉴 말고 등록되지 않은 메뉴들, 그러니까 전체 메뉴 중에서 등록 메뉴를 뺀 나머지 메뉴들이 미등록 메뉴들이잖아요. 얘를 오른쪽에다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전체 메뉴를 처음에 놓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걸어서 등록된 메뉴를 조인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메뉴의 메뉴 아이디하고 등록된 메뉴의 메뉴 아이디를 조인을 걸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조이너에 집어넣습니다. 조이너에서 default if empty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나씩 다시 끄집어내죠. 끄집어냈을 때 J가 널인 경우, J가 널이라는 건 뭐예요? 조인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조인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즉 전체 메뉴에는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메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return select를 한다.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이 REG 메뉴에 없는 메뉴들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등록 메뉴 1, 3, 5, 12, 14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2, 4, 11, 13, 10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걸 봐서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메뉴들만 리스트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if문과 for문만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마시고 링크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 훨씬 더 멋지고 깔끔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